자, 그 다음에 주식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고평가된 주식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고평가,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PBR, PER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PBR, PER이 어떤 것은 고평가된 상태로 계속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오리온 한번 볼까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이거 고평가 종목이거든요. 오리온. 근데 고평가 종목 PBR, PER 이런 수준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와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PBR이 2.46이에요. 그리고 PER이 23인데 이 오리온 종목을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가 12,500원에서 130만원 찍었다가 67만원 선으로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인 이평선을 봤을 때 계속된 상승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고평가였다는 점입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뭡니까? 뭐 15년, 20년 동안 계속 고평가를 유지한다. 굉장하죠. 우리가 사실 한 종목을 20년, 15년 이렇게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어도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평가된 것들이 10년 이상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말로 드뭅니다. 이거는 뭐 오리온 제과, 또 내수주, 굉장히 또 유명하죠. 브랜드 자체가. 뭐 고래밥, 오리온 고래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부분의 고평가된 종목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주식시장이 또 고평가되거나 저평가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 당시에 바로 80년대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비이성적으로 올라가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38,000포인트를 가는 이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80년대예요. 80년대. 지금 일본 지수 몇 포인트? 19,200포인트. 자, 그렇습니다. 반토막 났죠. 반토막. 지금 2017년.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증시는 그 당시 엄청나게 고평가됐습니다. 엄청나게 고평가됐고, 사람들은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일본은 좀 특이 케이스다. 다른 나라는 좀 다르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일본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지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지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왜냐면, 일본이 굉장히 비싸졌으니까, 그 주식 가격이. 다들 그렇게 고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90년대,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것이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현재 잃어버린 30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때 38,000포인트, 현재 2017년에 바로 19,000포인트.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마이너스 50%. 와,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0년이 잃어버렸다. 자, 근데 이런 거예요. 바로 고평가된 주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해외 증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업종 2007년도, 2008년도 때 뭐가 잘 나갔죠? 중후장대형 산업, 바로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이런 것들 잘 나갔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차트,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아니고, 실적 좋아도 그래요. 포스코 같은 거 보세요. 포스코 지금도 아주 우량 기업이죠? 우량 기업인데, 예전에 2007년도 때 그 당시에 70만원 찍었습니다. 70만원 찍었다가,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2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7만원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27만원도 많이 올라온 거고, 한때 15만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으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가 76만원 찍었을 때 굉장히 고평가됐습니다. 지금은 포스코, 여러분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포스코 저평가 가치주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 제가 그때 포스코는 정말 위험하고 고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그리고 미래산업이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었어요. 철은 영원하다. 이런 마인드, 그런 생각이 좀 시장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산업이 아니라 좀 되게
철을 영원히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철을 좋아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PBR이 0.5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포스코 70만 원 찍을 때 PBR 막 5, 6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예전에 70만 원 선까지 언제 올라가려는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고평가된 것들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대우조선해양 이런 거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인데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원래 65,0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 액면 분할 그런 거 통해서 65만 원으로 지금 금액으로 한 사람 65만 원 거기서 현재 44,000원이다. 이런 것들 보신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대우조선해양 그 당시 고평가돼 있었습니다. PBR이 8, 9 막 이랬어요.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2000 시대, 코스닥이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죠. 지금 코스닥은 600포인트대에서 맴돌지만 코스닥이 3000까지 갔습니다. 3000 짝 못 찍고 살짝 못 찍고 내려왔지만 아무튼 2900, 2800까지 갔는데 그런 거 보시면 코스닥 2000 시대를 2800포인트 시대를 열었던 바로 인터넷주들의 몰락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당시 인터넷주들이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었죠.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저기 네이버 같은 것은 이제 고평가 됐지만 어느 정도 잘 가고 있지만 저로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지금 고평가된 종목으로서 언제까지 계속 상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주고 좋지만 저게 10년, 20년 뒤에도 고평가된 상태를 유지할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고평가됐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등했죠. 2015년에.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코스닥으로. 그런 시대가 2015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기였죠. 개미 투자자들한테. 근데 그 당시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한미약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평가된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2016년부터 흔들리더니 떨어져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정말 그래요. 2017년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이 물론 주저앉았는데 그 당시 2015년에 급등할 때 제약바이오 급등할 때 어떤 말이 있었으면은 신약 개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난다. 노령화 사회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많아진다. 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히 신약 개발은 있어야 되고 그런 미래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고평가된 건 당연하다. 어차피 신약 개발 맨날 이러시잖아요. 이런 철강이라던가 조선업 이런 건 발전할 게 그렇게 별로 없지만 신약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항암 치료제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무슨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이런저런 병들 수많은 것들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미래산업 그래서 올라갔지만 고평가돼서 상관없다. 계속 올라간다. 이랬지만 결국은 저평가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저평가 고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고평가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예외는 있다. 가끔 있다. 10년, 20년, 아까 오리온 같은 거. 하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고평가된 주식, 여러분들이 PBR, PER 높은 것들, EV, EBITDA 높은 것들 주의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